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미국 주식시장 흐름 및 매수 가능한 종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큰 흐름을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대파동 1파동을 진행한 후에 2008년까지 대파동 2파동이 나온 후 2021년까지 대파동 3파동 진행된 뒤에 2002년 동안 대파동 4파동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5파동 중에서도 현재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우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돌파해주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상승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로 보시면은 2024년 7월 11일에 하락이 시작되어서 WXY파로 하락파동이 우선 종결된 후에 상승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상승 파동 보시면은 1, 2, 3파동까지 진행된 다음에 현재 4파동이 다 나온 것일 수도 있고 조금 더 추가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겠는데요. 우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 새벽 5시에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흐름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다면 4파가 이미 나왔거나 곧 끝나고 1, 2, 3, 4, 5로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한 뒤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조정 나오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선은 생각을 해봤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최근에 이렇다 할 조정 없이 큰 상승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거의 8월 8일부터 지금 고점까지 10% 정도의 상승이 진행되었거든요. 2주 동안. 그런 식으로 이렇다 할 조정 없이 너무나 큰 상승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나게 예상치보다 훨씬 좋지 않는 이상에는 윗꼬리를 달고서라도 하락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이게 단순 조정이었을지 큰 하락의 시작일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매매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S&P 선물 차트로 보시면은 차트 흐름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중파동, 3파동 채널을 깨면서 조정이 나왔고요. WXY 파동으로 하락이 나왔다가 재차 크게 상승하면서 3파동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또 지지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 또한 문제점은 이렇다 할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죠. 1, 2, 3으로 크게 치고 나가려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한번 채널 하단을 깬다면은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선 기준으로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지지되면서 재차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TQQQ 보겠습니다. TQQQ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종목이죠. 2023년 1월부터 중파동 1파동 시작된 후에 현재는 중파동 4파동이 다 나왔거나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면서 러닝 플랫 형식 만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크게 올랐듯이 TQQQ도 이렇다 할 조정 없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수엑셀은 2022년 10월에 대파동 1파동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23년 7월부터 23년 10월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이 진행 중인 국면으로 보고 있고 3파동이 1, 2, 3, 4, 5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의 2파동이 ABC로 마무리되고 3의 3파동이 나갈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카운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전 저점 대비 고점은 벌써 2배 상승이 나왔거든요. 100%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압력을 좀 더 높게 받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121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 보였으며 지금 241선에서 지지받고는 있으나 이렇다 할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제 단기적인 하락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FNGU 역시 마찬가지로 2023년 1월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해서 7월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은 10월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대파동 3파동이 올해 7월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지금 대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3파동 채널 안으로 들어오주려다가 저항받고 떨어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채널 하단이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하단을 잘 지지해준다면 크게 고점 넘는 상승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이미 큰 상승을 해주었고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갈 시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TNA 보겠습니다. TNA는 러셀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요. 이전에 23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진행되었고 3회 1, 3회 2, 3회 3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봤으나 지금은 그렇게 보기 어렵겠고 3회 1파동이 이 구간까지 나온 뒤에 3회 2파동이 ABC Expanded Flat으로 이렇게 나왔고 3회 3파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20년 3월부터 21년 3월까지 크게 상승이 나온 후에 ABC로 23년 10월까지 조정 나온 뒤 다시 한번 상승 크게 나와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이는 차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되려면은 3파동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정 나오더라도 단기 몇 주간은 더 상승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빅테크들이 크게 상승 나오면서 힘이 붙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소형주가 단기적으로 랠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MF 보겠습니다. TMF는 23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 후에 올해 4월 말까지 대파동 2파동 진행 이후 3파동 진행 구간을 보고 있고요. 3파동은 3회 1, 3회 2, 3회 3파동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 4, 5로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곧 이전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상승이 진행된 구간이긴 하나 추가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전 고점 넘기는 부분까지는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일단 68불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겠습니다. 내일은 건설주 3배 레버리지 ETF고요. 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된 이후에 대파동 2파동은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 구간이며 3파동은 3회 1, 3회 2, 3회 3파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회 3파동은 다시 한번 1, 2, 3으로 치고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때 사셨다면 벌써 30%가량 수익 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신 분은 축하드리고요. 예전 고점 넘기면서 상승해주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하락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하락 나와준다면 오히려 매수 가능한 구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130 초중반까지 와준다면
매수 해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빅테크 몇 개 볼 텐데요.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흐름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23년 1월부터 7월까지 1파동 진행한 후에 2파동은 10월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이 올해 7월까지 진행된 후에 4파동 진행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나왔다고 보기에는 이전 2파동 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락 보여줬다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더 하락 나왔다가 상승해 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 나온다면 241선 지지되면서 오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1파동을 23년 1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진행한 후에 2파동이 ABC 플랫 조정으로 24년 4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파동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파동은 3회 1, 3회 2, 3회 3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점 대비해서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3파 만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오른다면 이전 3회 파동 하단 채널에서 맞겠죠. 예. 그래서 오른다면 앞으로도 5% 정도 더 오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5% 이상 하락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10월부터 23년 7월까지 1파동 진행한 후에 23년 10월까지 2파동이 나온 후 3파동은 올해 6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4파동이 이미 다 나왔다고 보기에는 기간적으로 아직은 짧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점 대비 거의 50%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맞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을 보는 게 좀 당연하긴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예상치와 비슷한 실적 발표를 한다면 당연하게 하락이 나올 것입니다.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발표를 내야지만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크게 하락하느냐 크게 상승하느냐 둘 중 하나인데 결국 지지부진하다가는 떨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하락이나 크게 상승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라도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구글 보겠습니다. 구글은 23년 3월부터 23년 9월까지 1파동 진행한 후에 2파동이 플랫 조정으로 24년 3월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3회 1, 3회 2, 3회 3파 진행을 보여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구간 힘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쌍바닥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제가 별로 좋은 차트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면 그때는 사볼 수 있겠습니다.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는 22년 11월부터 23년 7월까지 대파동 1파동 이후 대파동 2파동이 23년 10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3파동은 올해 4월 초까지 진행된 후에 4파동이 지금 7월 말까지 진행 후 5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이전 고점 라인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 또는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고점 라인에서 잘 버텨주고는 있으나 하락이 한 차례 크게 나왔다가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빅테크들 전반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 23년 3월부터
8월까지 1파동 진행한 후에 2파동은 10월 말까지 나왔고 이후 3파동이 올해 5월 초까지 나온 후에 4파동이 ABC Expanded Flat으로 8월 초까지 진행된 후 현재 5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파동은 지금 상승 잘 나오다가 하락 음봉이 크게 나오면서 당분간 더 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준다면 적어도 241선에서는 지지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241선까지도 지금 약 5%, 6% 정도 하락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019년 말부터 21년 말까지 대파동 1파동 진행 이후 2파동이 23년 1월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 3파동은 3회 1, 3회 2, 3회 3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3회 3파동은 1, 2, 3으로 진행되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꽤 상승이 나와주면서 이전부터 형성된 저항선을 비비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비는 게 성공된다면 크게 상승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지금 좋은 매수 타점이긴 한데요. 좀 안전하게 매매하려면은 확실하게 지지되는 거 보고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락 나온다면 이전 목요일 저점인 210불 선까지는 충분히 하락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더 비비다가 오르는 모습 보여준다면 그때 사면 제일 좋겠습니다. 지금도 분할 매수는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 해온 종목이고요. 그래서 파동 카운팅은 조금 애매하나 최근에는 ABC로 플랫 조정 이후 1, 2, 3으로 나가주는 구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555불 선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신규 매수자분도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타점은 상당히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타점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량 헬스케어 주식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 매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신다면 딱히 손절가는 없고 한번 내려왔을 때 이 555불 선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게 물량을 현금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고 내려왔을 때 555불 선에서 한 번 더 사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자체는 1, 2, 3회 1, 3회 2, 3회 3으로 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23년 5월부터 7월까지 1파동 진행한 후에 2파동 진행이 24년 1월까지 진행되었고 현재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회 3파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전 고점들을 이은 채널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목요일에 상단 터치해 주었지만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이 여기까지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지는 않고요. 한번 꺾였다가 이 정도 구간 29불 기준에서는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코인베이스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는 22년 12월 말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해서 2파동은 23년 6월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3파동이 연장돼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회 4파동이 8월 초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3회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평선 저항을 받을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해 줄 것이라 봤습니다. 지금 121선에 걸쳐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평선도 저항이지만 이전 고점을 이었던 저항선
여기가 메인 저항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여전히 매수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온다면 241선 지지되면서 올라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브 바이오테크 세배 레버리지 종목입니다. 파동 카운팅으로 보시면은 이전까지 우하향하다가 23년 11월부터 1파동이 시작돼서 24년 2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이후 현재 삼각 수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렴 상단부에서 비비고 있지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온다면 116불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비비면서 올라준다면 오히려 추격 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흐름 잘 봐야겠습니다. 이 수렴 상단을 뚫어준다면 추격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 떨어진다면 상승을 반등을 보일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12 보겠습니다. 1112는 23년 3월부터 상승 채널을 시작해서 제 5파동이 24년 7월에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ABC로 Expanded Flat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전 고점을 깨고 지속적으로 상승해준다면 이 파동 카운팅이 아니라 1, 2, 3의 1, 3의 2, 3의 3 이런 식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3파동이 짧은 파동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MAU 기준선으로 이 채널 상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채널 상단을 깨고 내려간다면 매도하셔야 되고 지지해준다면 홀딩하거나 매수해 볼 수 있는 타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전에 항상 이 채널 상단에서 며칠 있다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락한다면은 이와 같이 파동 나오고 ABC로 나오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12는 이 기준선으로 홀딩 또는 매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형주들 몇 개 다뤄볼 텐데요. 우선 아이온큐입니다. 아이온큐는 22년 12월 말부터 23년 9월까지 1파동이 나온 후에 현재 2파동이 진행 중이며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오를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 지지해주면서 오른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대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척 하다가 하락이 계속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강력 추천하는 종목은 아니고요. 손절가 잡고 한번 시도해볼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예, 소량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소량 분할 매수로 들어갈 수는 있는 종목이고 리스크는 높은 종목이니까 비중은 들어가신다면 매우 작게 들어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이제 새로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뉴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입니다. 티커명은 SMR이고요. 이 SMR은 대파동 1파동을 24년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진행하였고 2파동이 지금 거의 다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파동이 쌍바닥을 이루면서 상승 나와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요일부터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재차 하락할 수는 있고요. 하락하더라도 241선 지지되면서 쌍바닥 그리고 오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는 올라준다면 이전 고점을 넘는 상승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100% 넘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241선까지 분할 매수할 수 있고 이탈되면 손절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는 똑같이 이 SMR과 비슷하게 원전 관련 주식인데요. 이 변동성은 훨씬 큽니다. 이전에 10배까지 올랐다가 재차 8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 모양 자체는 이 뉴스케일 파워와 비슷한 모양 보여주고 있지만 변동성이 일단 너무 크고 두 번째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선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SMR을 매수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변동성 자체는 이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가 더 크겠지만 워낙 신규 주식이기도 하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하락도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 주식을 산다면 SMR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소파이는 23년 5월 중순부터 8월까지 대파동 1파동 나온 후에 대파동 2파동이 올해 8월까지 길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지금 재차 상승 가능성 보고 있고요. 지금 상승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에서 지지되고 올라주고 있고요.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들까지 다 뚫어주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해준다면 크게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는 잡고 들어가야 됩니다. 소형주의 경우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대형주들과는 달리 그냥 무작정 장기로 들고 가는 것보다는 손절가를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나온다면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우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파에는 들어가 본다면 이전 저점인 7.2불 기준으로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2불 손절가 잡고 매수. 그래서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록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형주들을 다루는 이유가 지금 TNA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소형주들. 블록은 원래 23년 10월부터 대파동 1파동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된 후에 ABC로 6월 중순까지 2파동이 나온 후 3파동이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한 파동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2파동이 여기서 끝났고 1파동은 이 지점까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이와 같이 ABC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1, 2, 3으로 지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평선 완전히 뚫어주지 못했고 상승이 최근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은 며칠 지켜보다가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들어가 볼 수 있는데 들어간다면 이전 저점인 63.63 손절가 잡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만약에 손절가 깨고 하락해 준다면 하락했다가 반등 시작하는 지점에 다시 한번 똑같이 들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영상을 요약해보자면 빅테크나 다른 기술주들은 이번 주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반면에 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식 시장의 흐름의 기준점은 목요일 새벽 5시에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은 이 노바백스, 아까 11에서 12불 사이에서 모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유나이티드 헬스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SMR, 소파이, 블록 이 세 종목은 손저가 잡고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소형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비중은 작게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봤다 매수 가능한 종목은 테슬라, 이전 고점부터 이어온 저항선을 지지하고 오르는지 보고 살 수 있겠고요. 아용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